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알고 있고 또 많이 거짓이 보고했다면 이건 참 큰일입니다. 그들을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니까 이거 지금 수사 중이니까 곧 밝혀질 겁니다. 그러나 큰 줄거리 말하자면 대한생명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비리 그리고 이것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그 구속 방침 그리고 또 그 대한생명은 완전히 이것이 아주 그냥 부실화되었기 때문에 퇴출시켜서 새로이 말하면 옛 소유자로부터 이것을 뺏어가지고 새로이 살려나가야 한다. 이런 줄거리는 전부 보고가 되어 있고 또 그것도 전부 내 성낙을 자기가 결정했답니다. 자, 그만. 그중에서 자, 보세요. 이게요, 대한생명이 그때요, 현찰을요, 4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면 대한생명에 그 보험 드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들한테 이제 기간이 차면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찰 4조가 금고에 있었다니까. 네.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김대중이가 대통령 되자마자 종이 한쪽을 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4조 가지고는 고객들이 좀 불안하니까 종이로 만든 그냥 종이로 만든 거 이거 4조 한 개를 더 가지고 있으라고 그랬더니 최순영 장로님이 나한테 직접 얘기했어요. 아니 우리는 재정이 빵빵해서 4조의 현찰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필요 없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고객들이 불안해하니까 이걸 가지고 있으라고. 그럼 주세요. 그래서 공고에다 넣어놨어. 그래놓고 한 달 만에 세상에 이걸 부실기업이라고. 이거 김대중이 좀 전에 말했잖아요. 아니 현찰 4조가 있는 게 부실기업이냐고. 이거는요 건의가 들어온 게 아니라 김대중 이 자신이 대한생명을 없애를 이 새끼가요 김대중 이 개자식이 대한생명을 없애라고 직접 이 속에 자기 철학이야 이 자식이. 대한생명이 있으면 대한생명은 적극적인 못하거든요. 기독교 단체를 총력 아시아신학대학의 운영비도 다 되고 다 되는데 이걸 김대중 이놈이요 없앴단 말이야. 이놈이 이거 용서할 수 없어요. 이거 용서할 수 없고 내가 절대로 내가 자시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방송이 끝나야 되는데 문제는 내일입니다. 내일 총동원해서 지키지 않은 자는 누릴 자격이 없어요. 지키지 않은 자는 누릴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내일 총동원하시고 반드시 1000만 명이 나와야 됩니다. 1000만 명 나오면 첫째는 어차피 자유통일은 이루어질 거니까 이루어지는데 누가 했냐? 한국교회가 했다. 이렇게 돼야지. 만약에 뭐 통일이 뭐 주사파이에서 통일이 됐다. 돼서도 안 되지만 나라 망해버려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때문에 자유통일이 이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돼야 이게 우리가 세계 제1의 선교국가가 될 수가 있고 북한에 있는 70만 지하교인들에게 원망을 듣지 않습니다. 원망을 자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 끝냅시다. 네. 예, 우리가 평등한 사회는요 모든 인류가 꿈꿔온 희망입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안을 했지만은 실제로 실패했고요. 처음으로 무력으로 평등한 세상을 만들려고 한 것이 공산주의인데 공산주의도 수천만 명을 희생시켜서 공산주의를 만들었지만 결국 70년 만에 문을 내린 사조가 공산주의인데 그 공산주의가 아직도 이 남아있는 진정한 공산주의라기보다도 왕조국가인데 북한이 우리나라와 대립해서 존재하고 있던 사실이 정말 우리가 한시라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회를 보면 저질 정치를 하고 있다. 또 이것이 대립이 이런 여야 간에 대립이 줄어들기는커녕 더 악랄해지고 더 저질화되고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 이런 어디까지 갈 것인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어제도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해서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2명의 검사에 대해서 전원일치로
요건이 안 되고 이유 없다 그래서 기각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은 4명의 검사를 다시 추가 기소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조금 전에 우리 황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문재인이가 그동안에 대통령 경호원이 2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스스로가 방호 인력을 38명을 더 늘렸습니다. 뭔 진죄가 많은지 스스로 아는지 몰라도 38명을 늘렸단 말이죠. 또 양승태는 한동훈이가 다 기소했지만은 47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가 선언됐습니다. 그러나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또 얼마 전에 국민권익위원회 국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극단적 선택을 함에 있어서 본인의 유서도 없고 다른 증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 김건희 여사가 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현희는 김건희가 죽였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 부인의 부패를 덮어주려다가 억울한 양심적 공직자를 죽음으로 내보냈다. 전현희가 국회에서 떠들어서 최고위원 자리를 차지했죠. 정말 이런 국회는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것인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국회 처음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대한민국 헌법도 직접 민주제를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대의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대통령을 뽑아서 대신 정치를 하게 했고 또 국회의원을 뽑아서 대신 정치를 하게 하는 지금의 세계적 전체의 추세인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있는데 국민투표제라든지 헌법 개정의 국민투표제 2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이 1000만이 모여서 정말 우리의 의지를 표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헌법이 달거워하지 않는 직접 민주정치를 실현코자 하는 행위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의 국회의 저질 정치를 보셨죠? 그 다음에 대통령의 무기력함 노력을 봤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냐?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직접 민주정치를 예외로 하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들에게 최후의 헌법 구제 수단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항권이 되는 것입니다. 저항권은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르게 회복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봉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대의제가 무너졌습니다. 언제까지 저질 정치를 우리가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냐 말이죠. 의식 있는 국민들이라면 다시 2019년 10월 3일에 모였던 그 인파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모여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 일에 함께 해야 될 것인데 그 중심에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이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광화문 애국 세력은 이 천만 조직의 중심 세력이 될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모든 애국 국민들 힘들지만 주변에 동료와 격려와 반강압외국에서 함께 모여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 일에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헌정질서의 몰락 상태를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10월 3일의 대완성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일 또 그 다음 주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고 헌법과 국가와 교회를 살리는 그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황교안 장관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에 2번째 국정 브리핑을 했습니다. 연금, 교육, 의료 등 또 저출생 대응책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또 그동안의 성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실망했습니다. 모든 것에 앞서서 가장 국민적 관심이 있고 가장 자유민주체제를 지키는 데 기본적으로 되어야 할 이 선거 계획에 대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맞아. 또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대통령이 국정 발표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 준비도 했을 거고 참모들하고 여러 가지 또 회의도 했을 텐데 과연 지금
이렇게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것이 뭐 의도적이든 뭐 또는 의도가 아니든 간에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저는 놀랍습니다. 정말 실망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살 길은, 또 우리 보수 우파가 살 길은 선거 개혁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또 이걸 조사하려는 조사위원회 설치만 말씀하셔도 국회가 야단이 날 겁니다. 이 쓰레기 같은 국회 우리가 끝장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광화문 예수한국 복음통일 애국 성도님들, 시민 여러분께 또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구분응선까지 왔다고 봅니다. 목사님께서 10월 3일을 계기로 하는 혁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조금만 더 해서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면서 좀 더 열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욱 교수님. 예, 지금 현재가 본격적인 국정농단의 시절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국민의 지지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그리고 주사파들이 법을 이용해서 체제를 결혼하고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 현재 정세입니다. 히틀러 전체주의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사파들은 한 번도 현재 자유민주 헌정체제를 이용하지 이를 지키는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법의 지배, 근대국가의 토대인 법의 지배를 무너뜨리는 건데,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국민 모두가 무너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막는 길은 결국은 지금 현재 대통령이 있지만 거의 모든 기관이 무력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우리 국민이, 주권자가 직접 나서는 길밖에 없어서 지금 직접 민주주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1000만을 호소하고 있는 거고, 그것은 현재 그만큼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우리의 세운 헌정질서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를 우리가 자각하고 우리 국민에게 알리고 조직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자, 5200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가장 강렬한 개딸들이라고 하는 개혁의 딸들 여러분, 그 다음에 주사파, 종북, 좌파단체들, 이재명을 줄줄 빠는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광화문 운동이 아니었으면 이미 대한민국에 못 살아요.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광화문 운동을 누가 했나요? 정광훈 목사가 한 거예요. 지도자가 없는데 광화문이 그냥 모여요? 나는 광화문 운동할 때 살라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목숨 걸고 아예 어차피 죽을 거 생명을 던져놓고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결과가 대한민국의 생명이 5년 연기되었고 지금 2년 반 지났어요. 그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정말로 이재명의 주장대로 연방제로 북한으로 넘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말이 될 말을 생각해야죠.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정광훈 목사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아니었으면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지도 못해. 이미 벌써 넘어갔어요, 북한으로. 그런 기본적인 사건을 인정할 걸 인정을 해야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개인, 가정, 자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여러분의 손주들 있죠, 손주들. 이거요, 북한으로 안 넘겨주려면 제발 내 말 좀 들으세요. 개딸 여러분들, 내가 다른 것은 여러분을 못 따라가. 내가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예를 들어서 군사학에 대해서 내가 황수선 장군님을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헌법에 대해서 내가 김학성 교수님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못 따라가요. 빨갱이에 대해서 내가 이동호를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빨갱이 이동호 도사인데. 각자 자기 분야의 전공 과목을 따라갈 수가 없으나 한 가지 인정하자.
내가 애국운동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근데 왜 강문에 나와가지고 애국운동 한다고 하면서 20-30명이 따로 모여가지고 내일도 또 나올 거야. 20-30명이 스피커 걸어가지고 우리 방에 놓고 말이야.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 민경우 의원님 정신 나가가지고 말이야. 뭐 부방대? 뭐 부정선거를 막는 방에 될 줄 알아요? 당신들이? 그러니까 왜 이 모르냐 말이야 사람들이. 이 강화문 운동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거야. 전체 주제는 뭐냐? 대한민국이 연방제로 북한으로 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나님이 만든 단체고 거기에 대표로 정강훈 목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화문 운동에 대해서는 전부 다 내가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뭐 이동욱 그 다음에 안희안 다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심하보 다 용서해 줄 테니까 괜히 무슨 딴 주제 가지고 헛방지지 마요 제발. 정말 말이야. 다 모여요. 다 모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유통일을 한 뒤에 그때부터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또 각자가 다 마음대로 하시되 전체 이 강화문의 자유통일 될 때까지는 이것은 정강훈 목사 말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언론들 당신들이 무슨 언론이야 언론.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교육 언론들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주사파인데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들 내가 용서할 줄 압니까? 내가 왜 한 달에 5억씩을 넣어서 자유일보를 왜 발행해요? 조중동만 바로 서도 내가 이런 짓을 안 해도 되잖아요. 63빌딩 말이죠.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대한생명만 살아있어도 내가 이 고생을 덜 해도 돼요. 사실 재정적으로 다 될 수 있어요. 거기서 이 좌파들한테 완전히 먹혔단 말이에요. 완전히. 이런 상태에는 국민 저항권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내일도 총 비상 걸어서 총 출동하여 다 나오시고 이 시간 방송 끝난 이후로 우리 손주 영상 내가 마지막으로 보여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 손주가 설교하는 거 내 설교하는 흉내내는 거 한번 보라고요. 예? 우리 요셉이가 틀어줘봐. 두 살도 안 됐어. 아멘. 주일날 내가 설교하는 걸 흉내내는 거야. 흉내내는 거 집에서. 자, 그만. 이런 손주들을 북한의 김정은이 손에 넘겨줄 수 있냐 이 말이야. 내가 여러분들은 손주가 나밖에 없어요? 다 있잖아. 여러분들 다 있잖아요.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강원으로 다 총 나와서 1천만 명이 나와야 돼. 1천만 명이 나오면 모든 게 다 해결되니까 여러분 내일 강원에서 1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로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의자 위에 올라갔네. 안녕하십니까. 강화문의 건강을 맡고 있는 김경희 쇼호스트입니다.